아세틸렌가스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물질은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물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아세톤, 2번에 벤젠, 3번에 톨루엔, 4번에 에틸알코올. 자, 여기서 아세틸렌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가스예요. 그래서 불안정 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뭐 가압을 하거나 아니면 액화를 시켰을 때 자기 스스로 폭발하는 자기 폭발, 자기 분해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다공질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큰 물질을 말하는 거죠. 다공질 물질을 채운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세틸렌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용제를 넣는 거죠. 그때 그 용제들이 대표적인 게 아세톤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디메틸 그리고 포름아미드 요 2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시면 이제 아세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세톤을 바로 아세틸렌 가스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시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보세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물질들 중에서 연소했을 때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에요.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자,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로 산화 알루미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에 유황. 자, 유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황. 자, 이거를 이제 그 연소 반응식을 보시면 자, 유황이 지금 S입니다. S. 자, 유황이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산소와 반응을 하면 바로 SO2, 즉 이산화황. 그러니까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황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바로 아황산가스를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자, 2번이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자, 황린과 정린이죠. 황린과 정린은 바로 인의 동소체로서 자, 이것은 이제 산소와 반응했을 때 자, 무엇이 발생하냐? 요 황린과 정린은 자, P2O5라고 해서 오산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황린과 정린은 연소했을 때 바로 오산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바로 2번의 유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온 상압의 공기 중에서 탄화수소류의 가염물을 소화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액제의 농도는 약 몇 %인가? 단 탄화수소류는 산소 농도가 10%일 때 소화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적 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CO2의 농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입니다. 100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산소의 농도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1분의 21 마이너스 자, 탄화수소류는 산소 농도가 10%일 때 소화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의 10%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52.38 정도 나옵니다. 퍼센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활성 가스 또는 기체죠. 이산화탄소와 질소 같은 경우는 불활성 가스예요. 이때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높아지게 되면 바로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때요? 연소 속도는 더 느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 속도는 더 느려진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이게 녹지 않고 타버리는 그러한 수지를 말하는 거죠. 열 경화성은. 그리고 열 경화성 수지의 반대는 바로 열 가소성. 그러니까 다시 성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수지를 바로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에 페놀 수지가 있고요. 2번에 요소 수지, 3번 폴리에틸렌 수지, 4번 멜라민 수지. 보기에서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네요. 바로 3번에 폴리에틸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이 아니고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연소 범위를 통해 산출한 위험도 값이 가장 높은 것은 보기에 있는 이러한 위험물 중에서 바로 위험도 값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험도, 자, 해저드, H죠? 자, 위험도 값은 바로 L분의 U-L로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자, U라고 하는 값은 연소 상한계입니다. 연소 범위에서 연소 상한계가 U고요. L 값이 연소 하한계예요. 그럼 여기서 위험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위험물들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소 범위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1번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도 해요. 자, 연소 범위가 무엇이냐? 1.2에서 이거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1.2에서 4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에틸렌 같은 경우는 2.7에서 36 정도가 됩니다. 2.7에서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2.5에서 81, 2.5에서 81이고요. 그럼 수소는 4에서 7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소 범위를 알아야 위험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구해볼까요? 1번. 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위험도는 자, 1.2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소 범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35.67 정도가 됩니다. 35.67 정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 2번. 자, 에틸렌의 위험도는 자, 하한계가 2.7이죠. 2.7분의 상한계가 36이에요. 36 마이너스 자, 2.7을 해주면 자, 위험도는 12.33 정도 나오네요. 12.33. 다음 3번에 자,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자, 하한계가 2.5죠. 2.5분의 상한계가 81이에요. 81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31.4 정도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소의 위험도는 자, 하한계가 4예요. 상한계가 75 마이너스 하한계 계산하시면 이 값은 17.75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위험도 값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1번의 이황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또는 화재 현장에서 상승하는 열기류 중심에 휩쓸려 원거리 가연물에 착화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 보실게요. 불티가 바람에 날린대요. 자,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이제 화재 현장에서 상승하는 열기류 중심에 휩쓸려 원거리 가연물에 착화하는 현상.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비화를 나타내는 거죠. 비화. 이 비자가 날 비자예요. 날아간다는 거죠. 불티가 날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비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2번에 전도, 3번에 대류, 4번에 복사. 자, 전도, 대류, 복사는 바로 이것은 열 전달. 그렇죠. 열 전달의 세 가지 방법인 거죠. 열 전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비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화 알루미늄의 화재 시 주수 소화하면 발생하는 물질은 자, 보세요. 인화 알루미늄이에요.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금수성 물질에는 절대로 물을 주수하면 안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화 알루미늄 화재 시 자, 주수 소화했다. 그럼 뭐예요? 인화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요. 인화 알루미늄이에요. 인화 알루미늄. ALP입니다.
자, 지금 무엇과 반응한 거라고요? 예, 주수 소화했다는 얘기는 물을 뿌렸기 때문에 물과 반응을 하는 거죠. H2O. 자, 물과 반응을 하면 자, 무엇이 발생하냐? 바로 AlOH3가 반응하고요. 그리고 pH3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몰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몰수를 맞춰주면 여기가 3몰이 됩니다. 물은 3몰. 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인화 알루미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물을 주수하면 바로 어떤 가스가 발생하냐? 여기입니다. pH3라고 하는 이 가스. 이 가스는 가연성이면서 독성 가스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포스핀. 네, 포스핀 가스라고 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의 포스핀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3번에 자, 메탄. 자, 메탄 나와 있죠? 메탄. 이 메탄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바로 인화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탄화 알루미늄과 이제 물이 만나면 그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이거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인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메탄가스는 아니고요. 바로 포스핀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제거 소화 방법과 무관한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제거 소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다. 이것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탈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제거 소화에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화학반응기의 화재 시 연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 자, 원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 수 있는 연료를 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제거 소화 맞고요. 3번. 유류 화재 시 가연물을 포로 덮는다. 자, 가연물을 즉 탈 수 있는 물질을 포로 덮는다는 것은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 소화가 아니고요. 바로 산소와의 만나는 질식, 그렇죠?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질식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 유류탱크 화재 시 주변에 있는 유류탱크의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고체 위험물의 연소 형태는 자 보세요. 지금 가연물이 어떤 가연물이냐면 자 황이고요. 그리고 나프탈렌이에요. 자 이러한 고체 위험물의 연소 형태. 자 어떤 거냐? 바로 자 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체 위험물이라고 했죠? 고체 위험물. 자 보시게 되면 자 고체 위험물이 자 액체로 변한 다음에 이 액체가 다시 뭐로 돼요? 증기,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즉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 고체 위험물이 자 액체 상태로 변했다가 그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 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연성 증기가 증기가 누구와 혼합이 되냐면 만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바로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증발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물이 황이나 나프탈렌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증발 연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습기가 많을 때 그 전달 속도가 빨라져서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며 폐 속으로 급히 흡입하면 혈압이 떨어져 혈액순환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사망할 수 있는 화재의 생성물은 자 1번 볼게요. 1번 수분, 2번의 분진, 3번의 열, 4번의 연기. 자 몇 번이에요? 바로 이것은 연기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폐 속으로 이 연기가 폐 속으로 급히 흡입하면은 혈압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흡입해서 바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 의한 사망이 제일 높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것은 폐 속으로 연기가 흡입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바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화재 생성물은 바로 연기, 즉 스모크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g의 물체를 1도만큼 온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용어를 지금 물어보았어요. 자, 보세요. 1g의 물체를 1도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이게 어떤 정의죠? 이것이 바로 비열에 대한 정의죠. 정답은 3번의 비열. 자, 비열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번의 자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멸. 자, 자멸과 현열. 자,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멸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는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고, 자,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한 그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을 이제 자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증발 자멸이다, 기화 잔멸이다. 이게 바로 자멸이에요. 자, 그리고 2번의 복사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열 전달의 방법 중에 하나죠. 중간 매개체 없이 열이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 바로 복사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열 용량. 자, 열 용량 같은 경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 전체, 질량 전체의 온도를 1도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g의 물체를 1도만큼 온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다? 바로 비열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분자 내부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 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위험물 중에서, 자, 분자 내부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에 보관해야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에 황화린 있고요. 2번에 황린, 3번에 정린, 4번에 나트륨. 자, 이제 정답은 4번의 나트륨이 되겠죠.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수성 물질이에요. 금수성 물질. 그래서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거나 물과도 반응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공기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등유나 경유, 이러한 같은 액체 탄화수소 속에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탄화수소 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바로 4번의 나트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증기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표면 장력에 의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말한다. 자, 이것은 증기압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건 표면 장력 또는 모세관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은 증기압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2번. 원자의 중량에 비례하는 압력을 말한다. 자, 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증기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3번. 증기가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증기가 새어 나가려는 압력을 말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증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증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려고 하는 그 압력, 이것을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와 같은 부피의 순수 공기 무게를 말한다. 이것은 증기압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증기 비중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죠. 증기 비중.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것으로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인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설비예요?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바로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1번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2번 완강기, 3번에 구조대, 그리고 4번에 공기안전 매트. 자, 이 중에서 2번, 3번, 4번은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1번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되겠네요.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자,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입니다. 바로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찾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황리는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아염소산 염류. 자, 이 명칭 잘 보세요. 자, 아염소산 염류라고 했죠. 염류. 자, 무슨 염류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아염소산 염류가 바로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의 금속 분류는 바로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의 유황. 자, 유황 같은 경우도 바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의 아염소산 염류입니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자, 보실게요. 이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총 4개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물어보았어요. 자, 1번에 인산암모늄, 2번 탄산수소 칼륨, 3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4번에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인산암모늄이죠. 이게 3종. 이게 3종입니다. 정답은 자,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에 탄산수소 칼륨은 2종이죠. 2종. 그리고 3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제1종. 그리고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가 이게 제4종입니다. 4종. 그래서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1번의 인산암모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있죠. 그 중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기둥 있고요. 2번에 작은 보, 3번 지붕, 4번에 바닥. 보기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한 가지가 있네요. 바로 2번입니다. 자,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되고요. 하지만 작은 보는 안 되지만 그냥 보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작은 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세톤의 인화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보세요.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가연물의 어떤 점화원, 즉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세톤의 인화점, 아세톤 인화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영하 18도씨 정도가 됩니다. 영하 18도씨. 이게 아세톤의 인화점에 가까운 온도고요. 다음 1번에 영하 43도씨. 자, 이것은 바로 휘발유 또는 가솔린, 휘발유의 인화점에 가깝고요. 그 다음 11도씨, 영상 11도씨 같은 경우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의 인화점에 가깝고요. 그리고 70도씨 정도는 중유의 인화점과 가깝습니다. 정답은 아세톤 인화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2번의 영하 18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보기 중에서 분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낮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마그네슘 분말, 2번 알루미늄 분말, 3번 종이 분말, 4번 석회석 분말. 자, 보기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4번이죠. 석회석 분말입니다. 이 석회석 분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산소와 자, 충분히 결합을 했어요. 이것은 불연성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분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거죠. 오히려 이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화약제나 아니면 바로 지금 폭발을 억제하는 억제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회석 분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